안녕하세요. 식생활 관리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나오는데 녹음을 해요. 녹음한 보통 한 2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를 하면은 이걸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알람을 설정을 해두고. 근데 이게 지금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가 다시 또 1부터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또 뭐 10분, 이렇게 다 총 녹음 시간이 뭐 10분 정도, 뭐 또 11분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충분히 이게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잘리니까 어디가 잘린지를 사실 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이제 이걸 아예 시간대를 여기 올려놓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이제 강의인데, 1주부터 4주까지는 실제적으로 뭐 식생활 관리의 기본이라든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었고, 이번 이제 챕터 4장부터는 식생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영양 관리라든가 뭐 메뉴의 다양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식단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게 보면은, 이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 식사 구성안, 식생활 지침, 이렇게 이제 4가지 파트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 개요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잘못된 식습관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현대인의 영양 문제는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으로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서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개요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식품이랄까 식사에 대한 정보, 영양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잘못된 어떤 영양 정보라든가 식사 어떤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우리들의 식사 습관이랄까 식품 선택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식품을 전공을 하고 또 영양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올바른 어떤 이러한 식사 습관병, 생활 습관병과 같은 것들을 예방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지식을 주변이라든가 뭐 다양한 채널로 또 여러분들이 전달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양사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메뉴 작성이라든가 뭐 학생들에게 어떤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대인의 영양 문제를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건절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의 목표는 보면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3가지 기본 지침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의 종류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 각 나라별 식사 구성안의 특징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식사 주기에 따른 식사 지침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의 목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 영양 관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제가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영양 관리의 의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의의는 식품을 어떤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영양 관리를 하는 어떤 의의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푸드라인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스케치해 놓은 걸 제가 발제한 거 했어요. 뭐 고추장, 이거는 뭐 청국장쯤 될 것 같고, 소금이고, 마늘, 김치인가요? 총각무, 총각김치, 무, 그 다음에 이건 또 뭐 배라든가, 이거는 김치를 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거, 소쿠리, 뭐, 이거, 그릇에 담아둔 거, 그죠? 큰 그릇에 담아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KTV라는 것은 아마 국회 TV인가, 한국 TV인가, 국회 TV 같은데, 뭐 장아찌 고사리입니까? 고사리, 뭐 장아찌 종류, 고사리 버섯, 김치, 잡곡밥, 뭐 나물이다 탕 종류, 또 이게 나물이고, 이것도 무슨 해조류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차 국민 영양관리 계획에 건강한 식생활이나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뭐 뉴스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영양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식생활이 계획되고 또 식생활을 잘 실천하기 위한 할 방법으로서는 나온 거를 제가 그림으로서 캡처를 해둔 겁니다. 한국인의 영양 섭취 유지 경감 및 당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빠져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계속 이게 또 되는데 이상하네. 돌아가면은 다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설명을 해본다면은, 여기 지금 공유 1층에 해당되는 것이 공유 및 전분유입니다. 공유, 전분유가 탄수화물 거번인데, 여기에서 밥 한 공기, 국수 한 대접, 식빵, 이렇게 되어지고, 공유는 떡 2편, 공유 2는 떡 2편, 밤 3쪽, 3개, 시리얼 한 접시. 공유 1은 밥 한 공기에서 210g, 여기 밥유로 한 공기고, 쌀인 경우에는 120g, 국수 한 대접은 겉면으로 100g, 식빵 2쪽 100g, 이렇게 해서 공유 2로 나눈다면은 각각 요거는 1인 한 사람이 1회 분량으로 섭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소하고 과일은 각각 여기 지금 사과 중간 크기로 반쪽이고 100g, 귤은 중간 크기로 1개고 100g, 참외 중간 크기로 반쪽인데 200g. 결국은 200g을 섭취하는 것하고 100g 섭취하는데 들어있는 어떤 그 비타민 무기질의 양이 뭐 비교를 한다면은 더 사과와 귤들이 더 양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참외는 200g을 먹었을 때 사과는 100g 밖에 안 먹으니까.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반컵이라면 보통 200cc 한 컵에서 반컵이니까 100g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2층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을 해주고, 고기, 생선, 계란, 콩 종류는 육류 한 접시, 닭고기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달걀 한 개, 두부 2조각, 이렇게 해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익히지 않고 조리하지 않고서 60g입니다. 그러면 조리하면 조금 더 열량 같은 건 틀려지게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단백질을 공급 모드로 벌칙이를 하고,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달걀 한 개 50g이 결국은 소고기 60g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면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달걀 한 개가 훨씬 더 경제성이 높은 것이 되겠죠. 닭고기 한 조각하고 달걀 한 개, 생선 한 토막 뭐 50g, 두부 2조각이 80g인데 이것도 육류 한 접시하고 같은 어떤 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콩은 20g으로 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우유 한 컵 200g이고 치즈는 한 장이 20g이에요. 여기 우유 및 유제품으로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칼슘입니다. 칼슘. 그러면은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200g하고 치즈 한 장에 들어있는 20g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 치즈에서 별 무늬가 있는 거는 치즈 열량은 우유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결국은 치즈 20g이 열량이 우유의 2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단위 g당 내는 열량은 더 높은 거죠. 그죠? 왜냐면 20g이 우유의 절반이 되니까, 이건 200g이
200g이 예를 들어서 뭐 50칼로리를 낸다면 치즈는 20g이 50칼로리를 낸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25칼로리. 그러니까 무게는 10분의 1이지만 열량은 2분의 1로 된다는 얘기죠. 호상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액상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및 견과류와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버터, 마요네즈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술 한 술이 되겠고, 땅콩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거는 기름이 많다는 얘기죠. 10g을 먹었을 때에 순수한 오일의 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 설탕 한 큰술 10g, 한 큰술은 보통 1 테이블스푼 같은 경우 10g이 아니고 15g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당류를 거론한다. 그래서 이 5층과 같은 것들이 지금 2015년도에는 없어져 버려서 제가 이거를 아마 PPT를 앞으로 돌리니까 시간에 다시 이렇게 역행돼서 다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구성 탑이 결국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여기 5층에 있는 유지 경과 및 당류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빠지고 지금은 이것만으로 갖고 있고, 자전거 앞부분이 물인데 물은 매일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는 고기, 생선, 계란 종류, 과일, 채소류, 그 다음에 곡류 및 전분류, 곡류 이렇게 나갑니다. 우유 및 유제품 이렇게 요거 5개의 식품 구성 자전거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사람이 타고 앉아서 계속 충분한 양의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충분한 양의 신체 활동을 해서 적절한 영양소 섭취 기준하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식품 구성 자전거에 나옵니다. 그림 4-1에 나오는 게 이게 2015년에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 책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설명했는데, 기본은 똑같이 요거 외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유 한 컵하고 칼슘 공급하는데 똑같은 양으로는 아이스크림은 반컵을 먹는다. 액상 요구르트는 4분의 3컵을 먹는다. 식단 메뉴를 작성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채소류에서 배치김치 한 접시 40g을 넣는 대신에 오이 소박이 한 접시 60g을 제공을 한다면 비타민 무기질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양성입니다. 브라이어티. 그래서 같은 식품 부문에 속하는 식품이라 할지라도 식품마다 함유 영양소의 종류라든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식품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수화물 거본, 단백질 거본이라 할지라도 소고기에 들어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 만약에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종류라든가 또 다른 어떤 뭐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만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는 식품을 선택했는가, 다양성 있는 어떤 식생활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품군을 섭취하는 패턴에 대한 분석이고,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본다면은 이제 원인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이게 녹화되는 시간이 다시 회귀돼 버리는 것 같아요. 식품군 섭취 패턴은 유지 경과 및 당류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는 설정이 됐지만 2015년도 가면서 여기 우리 식품 자전거에서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곡류 및 전분류, 육류, 고기, 생선, 계란, 콩 종류, 우유 및 유제품, 과일류, 채소류의 5군 중에서 하루에 섭취한 식품의 중량에 따라 0 또는 1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충분량을 섭취를 했을 때는 1로 표시를 하고 좀 부족하게 섭취하면 0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GMFVD로 표기를 하는데, G는 그레인, 곡류죠, 곡물, 그죠? M은 미트, F는 플루트, 과일, V는 베지터블, 그 다음에 D는 데일리,
프로덕트, 낙농 제품들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GMFVD가 10110 되면 이런 그레이니까 공유는 충분하게 하루 먹는 동안 섭취했다. 제로는 미트는 덜 먹든지 안 먹었다. 1. F. 과일은 충분히 먹었다. 베지터블 야채 충분히 먹었다. 채소. 0. 여기 0은 D는 데일리 프로덕트 낙농 제품 충분하게 못 먹었든지 안 먹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결국 곡류, 과일, 채소에 해당되는 군은 그 식품군 중에 6군 중에서 요거는 기준량 이상 섭취했단 말이야.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곡류, 채소, 곡류, 플루, 과일, 채소, 베지터블. 그리고 육류 및 유제품은 요거는 미트. 그 다음에 제로, 0은 데일리 프로덕트니까 유제품이죠. 이거는 기준량 이하를 미만 섭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나오죠. 그 식품군 섭취 형태 평가가 뭔가 하면은 고체 형태인 육류, 과일, 채소류, 곡류 및 전분류는 30g이고 고형 유제품, 치즈 등은 15g. 그 다음에 액체 형태 유제품, 똑같은 유제품이지만 액체 형태의 유제품과 과일, 채소는 60g이에요. 그 여기는 고체 형태의 과일류는 30g인데 비해 가지고 액체 형태는 60g으로 하여 각 군에서 기준량 이상을 섭취하면은 1, 섭취 못할 경우는 0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리는 GMFVD로 표시를 할 적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류 및 전분류는 30g을 최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쌀밥을 먹어가지고 섭취를 실제 했는 건 200g이더라. 그러면은 점수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1점을 받을 수 있고 육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이 30g인데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다 25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g 먹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30g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족하다든가 안 먹다고 보고 제로로 표시를 합니다. 과일류는 고체인 경우에 30g을 섭취했는데 고체는 안 먹었지만 액체류 주스라든가 이런 걸 내가 사과 주스를 100g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60g 이상만 되면 되니까 1점이 되고 그 다음에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고체로 시금치를 30g만 먹으면 되는데 70g을 먹었다. 콩나물 뭐 60g이든가요. 그러면은 뭐 콩나물 같은 경우에 과일 채소 30g이 먹어야 되는데 뭐 50g을 먹었다면 1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가 주스류로 먹을 때는 60g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체로 먹은 거예요. 그럼 1점을 획득했고 우유 및 유제품인 낙농 제품은 고체가 이제 15g을 먹으면 1점인데 고체는 안 먹고 액체류 주스로도 60g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 조금 한 모금 그냥 입맛 됐어요. 10g. 이거는 그 충분한 양을 못 섭취했으니까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0, 1, 1, 0 이렇게 되면은 곡류 및 전분은 G, 육류는 M, 미트, 그 다음에 과일류는 fruit, 그죠? F, 채소류 vegetable V, 우유 및 유제품은 데일리 프로덕트가 D 이렇게가 옆 점수가 DMFVD가 10110이다 해서 이거 표시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기말 시험 같은데 제가 문제를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고형 제품을 10g 치즈를 10g을 먹었다면 이건 제로가 되잖아요. 액체 형태 유제품과 과일 채소를 액체의 같은 경우 주스를 60g 먹어야 되는데 30g을 먹었다면 제로가 됩니다. 고체가 30g 먹었는데 시금치를 100g 먹었다면 1점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인데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는 이제 이렇게 여기 좀 아까 고친 날에 또 틀려버렸네. 안 고쳤네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를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DVS 다이어터리 버라이어티 스코어라 그래갖고 시기를 다양하게 이제 섭취했는가 하는 그 스코어를 낸 거고 식품군 섭취의 균형을 점수한 다양성 조사표 DDS
다이어트리 식이성의 요거는 diversity입니다. diversity인데 이는 빼고 스코어라고 해가지고는 표 4-2에 나오는데 요 4-2에 나오는 어떤 그 섭취한 식품의 가지수에 대하고 가지수라든가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안 하니까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첫 시간은 3번 4번을 녹음을 했는데 목이 좀 아플라 그래요. 자, 이번 시간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이 사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4-2가 식품 섭취의 다양성 평가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한 30분을 녹음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